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12돌 경축. 오늘은 관람자들의 신고받기로 점년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투쟁의 조리에서 비치는 4월의 법명절을 맞으며 4월의 법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자, 북한 주요 소식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평양 라이브 시간입니다. 최근 김일성 주석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외교 비밀 문서가 또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북한 노동신문이 사실은 김일성 주석이 태양절을 거창하게 경축하는 걸 안 좋아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그 4월 15일이 태양절입니다. 네. 1912년 4월 15일에 태어난 걸로 알려진 김일성의 생일을 이제 기념하는 건데, 그게 60주년이 되는 게 1972년 4월 15일이에요. 그때 김일성이 사실은 그렇게 대대적인 경축을 하는 거,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를 이제 노동신문이 1일 날 한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60년 전에 63년 전이죠. 그때 이게 60돌의 환갑이잖아요. 네. 환갑 때 이제 당 간부들이랑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축을 하자. 태양이 뜬 날이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거를 김일성이 사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걸 보면은, 이게 지금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위대한 김정은 조선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대, 김일성, 김정일을 지우고 있는 건데, 이게 단순히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 이 4.15 앞두고 갑자기 행사를 안 해버리고 이상하게 하면은 또 주민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오잖아요. 아무리 북한 사회라 민심의 동요 이반 같은 건 굉장히 좀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혼란을 좀 방지하고 정지 작업 차원에서 원래 김일성 주석이 이거를 대대적으로 하는 걸 안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선전송동 작업들을 좀 하는 일환으로 좀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태양절을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크게 안 해도 예,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작년부터인가요? 굉장히 좀 축소하는 느낌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작년부터도 축소를 좀 했고,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 보면은 김일성 주석 그 사망일 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그 금수상 태양궁전 참배를 김정은이 안 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의미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 뭐 이제 지난번에 이제 2월 16일 광명성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축소하고 조금 거의 넘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조용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한 위에서 자기만이 이제 원탑. 자기만 원탑. 네, 그렇다고 이제 선대를 갑자기 지워버리는 거는 그건 또 민심의 동요나 이반 혼란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선대가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그 선대의 흔적 지우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원탑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이 선대를 좀 지우기 나섰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후계 구도하면 사실 얼마 전 저희도 전해드린 흥미로운 소식이 있긴 했었죠. 네, 최근 30년 만에 공개된 이 외교 문서에서 김일성이 생전에 덩샤오핑 중국 주석에게 김정일 부탁한다, 이런 요청을 좀 했다고 한 사실이 공개가 된 겁니다. 김정일 정권 상당히 좀 오랫동안 유지됐었는데 왜 이런 걱정을 김일성이 한 건가요? 뭐 당연히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되면 아들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그때 상황이 북한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었나요? 그렇죠. 94년 그때 시점이면은 89년, 90년에 이제 동구권이 해체되고 냉전은 이제 탈냉전기로 넘어가고 형제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체제 전환을 하고 혼자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북한이 남아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는 벌써 이제 80이 넘은, 이제 언제 내일 모레 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다가 북한도 이제 94년도 그때 자연재해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고 고난의 행군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네. 그럴 때였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나라 걱정도 되고, 그 후계자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당연히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이제 중국 뭐 덩샤오핑을 만났을 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달에 이제 공개된 외교 문서에서 나온 맞습니다. 거예요. 한 30년 만에 공개됐는데, 그 방대한 분량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한 2,506건, 38만 쪽 그쪽 내용 중에 보면은 그때 한국 외교 당국이랑 이게 중국과 미국 이제 외교 당국들이 나눈 게 김정일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눈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덩샤오핑이 또 역할도 이렇게 굉장히 뭐 김일성이 부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 걸로 나오고 막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거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석이 상당히 그때 생각보다 많이 걱정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공개된 외교 문서를 보면 임주혜 변호사님, 김일성 주석의 사망 원인도 굉장히 의문이다. 그러니까 자연사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당 외교 문서를 보면은요, 94년 김일성 주석은 심근경색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각국의 반응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러시아 쪽에서도 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던 그런 문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한 불가리아 대사 역시도 과연 심근경색이 직접적인 사인이 맞느냐, 이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당시 뭐 과로라든가 심장 질환의 이상이 겹쳐서 사망한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 당시의 이 죽음을 놓고도 이 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각국에서 나왔다, 이런 부분을 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